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사실 8월부터 나스닥 조정장이 본격적으로 오겠지 했는데 벌써 9월 중순이 지나가는 시점에도 조정이 오지 않아서 기분이 살짝 별로인 상태였으나 그나마 나스닥 조정과 별개로 $400 돌파를 할 거라고 보았던 테슬라가 제가 원했던 가격 레인지까지 올라와서 테슬라 배당주만 남겨둔 상태로 수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제 와서 테슬라 살까요 하시는 분들에게 전하는 그런 영상일 수도 있고요. 물론 이번 영상에서 테슬라 언급은 없을 테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 주식에도 많은 우량한 기업들이 많고 내가 못 먹은 기업에 대해서는 미련을 버리고 매수 기준점이 온 기업들을 관심 가지고 매수를 노려보는 게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변수는 아무래도 나스닥이 언제 아래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처음은 엔비디아입니다. 기본적인 현재 화면 세팅값은 저런 식입니다. 최근에 제가 고배당주에도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레버리지 상품만큼의 단기적인 수익률은 아무래도 힘들겠지만 만약에 1년 배당률이 정말 50% 이상이라면 개꿀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근데 결국 그런 고배당주 또한 내가 산 가격에서 평가금이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배당금을 받는 게 과연 좋은 선택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배당주를 샀건 본주를 샀건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건 저점 부근에 분할 매수하는 게 최고더라라는 언제나 똑같은 정답에 다다르게 되죠. 그럼 결국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인 건 부정할 수 없고 과연 이게 하락 추세로 이어질지에 대한 고민은 늘 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상승 추세는 물론 이동평균선 정배열이 맞는 말이지만 20, 42평선이 골드크로스가 나와서 위로 상승하면 상승 추세, 반대로 20, 42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와서 반대로 내려오면 하락 추세라고 이해하신 편합니다. 그럼 현재 맥드 두 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와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으니 하락 추세로 가는 거 아니에요? 라는 기초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22평이 42평과 데크가 나오기 전에 위로 캔들이 쏴버리면 맥드의 하락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물론 캔들이 42평을 완전히 일단 깨고 내려오면 20, 42평은 아주 약한 데크 정도 수준까지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은 정말 완벽한 20, 42평의 데크로 인한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겠죠. 그럼 현재 엔비디아 2일봉 기준으로 보면 이미 바닥이 나왔다는 가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저점을 낮춰서 2일봉 기준 62평선 부근까지도 밀 수도 있겠다라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2일봉 기준 242평까지 내리는 건 매우 낮은 확률이기에 패스하겠습니다. 다시 일봉으로 넘어와서 슈퍼트렌드라는 지지 저항을 알려주는 보조지표를 키면 대부분 캔들이 40, 62평선을 이탈하면 지지가 깨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스토캐스틱 녹색 파동이 데크가 나오면서 아래로 살살 밀려 내려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20, 42평선이 데크를 만들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소리랑 같습니다. 그러면 데크를 만들기 위해서 내려오는 22평을 다시 위로 돌리기 위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은 바로 스토캐스틱 맨 아래 소파동의 쌍바닥입니다. 지지선을 이탈하는 캔들이 나오면 소파동이 바닥권에 도달할 테고 여기가 첫 번째 바닥입니다. 그리고 나면 위에 빨간색 저항대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길 한 번에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매우 희박하고 또한 데크를 만들러 내려오는 22평선을 다시 위로 돌리기 위해서는 소파동의 쌍바닥이 나와주는 게 통계적으로 매우 많더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월요일에 엔비디아가 살짝 밀린 건 아주 자연스러운 차트풀이가 됩니다. 주식이라는 게 매일 오르는 게 아니니깐요. 물론 이동평균선과 캔들 위치에 따라서는 다른 이야기가 될 테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생기겠죠. 목요일 새벽 금리 결정이 호재일까 악재일까? 화요일에 좀 더 내리면 매수를 해볼까 말까? 소파동이 어디까지 밀렸다 위로 다시 전환할지 모르니깐요. 저도 이런 경우에 대비한 여러 가지 가정을 생각하고 백테스팅 중입니다. 아무튼 처음 고점을 깨고 돌파하면 그때 매수를 해볼 건지 아니면 헤이키나시라는 캔들 추세를 이용해서 매수를 할지 결국 중요한 건 스토캐스틱 소파동이 다시 위로 턴을 해야 한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무조건 다시 위로 돌파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캔들이 지지선 녹색선을 이탈하고 완벽히 내려오면 캔들이 보통 42평선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스토캐스틱 녹색 파동이 데크를 만들면서 내려오는데 이러면 22평선이 42평선과 데크를 만들기 위해서 움직인다. 그런데 첫 번째 바닥힘만으로는 다시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 힘은 약하기에 소파동의 두 번째 쌍바닥까지 보고 접근해도 늦지는 않는다. 다만 두 번째 쌍바닥이 무조건 상승을 위한 쌍바닥일지는 지나고 나야 알 수 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일본 기준으로 최근 저점까지 안 가고
다시 첫 번째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하락이 더 이어진다면 최근 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다시 받고 올라갈 건지, 아니면 첫 번째 저점 부근에서 지지받다가 두 번째 바닥을 만들러 내려갈 건지, 그걸 대충 피보나치로 설정하면 저런 가격대가 나옵니다. 이동평균선으로 본다면 122평선 부근이나 이탈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본인이 만약 엔비디아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다고 치고 장기 투자를 제외하고 트레이딩 개념으로 레버리지 상품이나 본주 상품을 매수했다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캔들이 지지라인을 언제 깰지 알 수 없기에 분명히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풀매도를 하고 나누라면 더 상승하더라도 미련을 버리면 상관없는데 꼭 더 올라갈 거야 하면서 매수하다가 물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할 매도가 정답일 테지만 여러 가지 기업들을 관심 종목에 담아두고 관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내가 엔비디아로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해하고 풀매도를 했다면 최근처럼 지지라인을 깰 때까진 매수 안 해라는 기본적인 기준을 만드시고, 다른 종목들을 관찰하다가 엔비디아보다 먼저 지지라인을 깨는 종목에 분할 매수 플랜을 짜면 되겠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지라인을 깨고 바닥 부근에서 소파동 쌍바닥이 이미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에 저항대를 현재 소파동 눌림 없이도 올릴 가능성도 있기에 지금 신규로 팔란티어를 접근하는 건 조금 애매합니다. 이럴 때는 그냥 내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일봉으로 넘겨서 보니 일봉과 마찬가지로 지지라인을 깼고 소파동이 외바닥인데 왜 위로 그냥 더 올라갈 수도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될 텐데요. 그건 캔들이 42평선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도 팔란티어 너무 매수하고 싶다면 일봉에서 소파동이 일단 아래로라도 살짝 내려올 때 매수하는 게 그나마 제 기준에서는 좀 더 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하지만 이미 신규로 매수하기엔 애매한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엔비디아랑 같이 관찰 중인 AMD입니다. 흐름은 엔비디아랑 비슷하지만 20, 42평선의 데크가 완벽하게 만들어진 상태라서 엔비디아보다 기다리기 좀 더 편해 보입니다. 140달러 부근까지 가면 매수해볼까 하고 대기 중입니다. 140달러 안 오면 위에서 소파동 저점 높이는 바닥이나 중파동 저점 높이는 바닥 나오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으니깐요. 마지막으로 스트레티지인데 최근까지 숏으로 잘 수익 내다가 관심을 버린 종목입니다. 2일봉 기준으로 122평선 지지 중입니다. 여기서 위로 한번 튀어 올랐다가 다시 내릴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나스닥 조정이 더 미뤄져야 하는 것 같고, 사실 분석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로 진입한 스트레티지 같습니다. 추가로 저점을 더 깨버리면 242평선 만나러 갈 확률도 높고, 아무튼 굳이 이걸 매수하기는 별로다 정도입니다. 이동평균선 배열 상태 좋고 매수하기 편해 보이는 엔비디아 그리고 AMD만 관심 가져도 전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